가장 시급한 민생 현황 중 하나인 주거 안정 문제.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집을 지으려는 사업자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든 상황.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는 어떤 대책이 담겼을까요?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져야만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트렌드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도심에 여러 가지 주택들이 공급이 되어야 이런 사람들의 주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규모로 한꺼번에 주택이 공급됐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상준 사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또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주택이란 어떻게 보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택을 빠르게 많이 좋은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안에서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서민들의 어떤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겠다.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집안에서 이제 하자가 없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택 가격 상승기 때 도입되거나 강화된 여러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엔 공급 확대책과 규제 완화책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잔뜩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역부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 사이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금 조달 애로 해소라든지 또는 민간에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의 규제 개선을 주로 이제 추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한 4분의 1 정도가 떨어졌었고 또 착공 같은 경우도 한 반토막 정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집값 또는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세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함께 추가를 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크게 세 꼭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활성화, 세 번째는 또 이 주택 공급의 플레이어인 건설 산업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역 중에서 노후된 건물이 몇 % 정도가 되어야만 재개발 착수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이제 크게 완화해서 재개발에 좀 쉽게 착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사업 착수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 신축 빌라가 혼재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낡은 배관, 층간소음과 비좁은 주차장 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분당,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정비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도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대규모로 한꺼번에 주택이 공급됐다 보니까 이미 노후도는 심각한데 이 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사실 뭐 전체 도시를 한꺼번에 정비를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첫 번째 진행하는 단지와 나중에 진행하는 단지 간의 시차가 크게 벌어진다든지 또는 이 재건축이 계속 난립을 하면서 단지 간의 어떤 조화가 깨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1기 신도시별로 시범단지, 이른바 선도지구 지정, 3년 후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과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트렌드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다양한 주택들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 완화 같은 방안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공주택의 공급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주택 물량 확충을 통한 어떤 민간에 지금 위축돼 있는 공급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떤 민간의 참여를 늘린다든지 또는 지금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용지를 좀 다르게 전환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그 공공의 물량을 확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는 공공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 가구나 늘어난 규모.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제 집값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좀 예측 가능한 어떤 내 집 마련 기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주거 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람의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국민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들께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그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